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터디할 종목은 SOXL이라는 반도체 3배 ETF입니다. 자, 2010년에 이게 런칭이 됐고요. IC 반도체 인덱스를 추정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원래 필라델피아 인덱스를 추정을 했습니다. 구성 종목이 약간 바뀌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움직임만을 추정해서 단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뭐 6개월에 100% 갔다고 300% 나오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움직임만을 추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깎아먹는 게 있습니다. 물론 방향성이 계속 상승이라면은 뭐 좋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은 인텔, 브로드컴,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퀄컴 이런 반도체의 어떤 유명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다 들어있고요.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대부분이. 비중이 80%고 나머지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2배짜리도 사실 수익률을 깎아먹는 게 있는데 3배짜리는 절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비중을 10% 이하 유지해서 만약에 뭐 급락이 나오나 그러면은 뭐 바로 손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매하면서 비중 매수가를 낮춰갖고 탈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SOXL은 3배짜리, USD는 2배짜리, SOXX는 3배짜리인데 요거를 바탕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 구성도 비슷합니다. SOXX는 블랙락이 만든 거고요. 운용 규모가 7빌리언입니다. 한 9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3배짜리는 운용 규모가 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용 규모가 큰 게 안전합니다. USD 2배짜리가 제일 규모가 작고요. 에버리지 데일리 볼륨, 일별 거래량은 3배짜리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2배짜리, 1배짜리입니다. 자, 주가 상승 트리거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는 기술적 반등. 엔비디아가 60%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도 됐죠. 주가는 이유 없이 오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둘째는 9월 달에 FOMC가 열리는데요. 만약에 그때가 제일 인상폭이 크고 다음부터 인상폭이 둔화될 거다. 또는 9월부터 약간 둔화된다면 그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페드에서 신호를 안 줘도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9월에 PC나 이런 CPI가 발표되면서 내년 금리나 가능성,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물론 파월 같은 경우는 잭슨홀에서 절대 없다라고 못 박아서 추가 하락했지만 인플레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반도체 주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신제품 발표를 9월 말에 DTC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합니다. 이것도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R, AR 기기를 발표를 먼저 합니다. 출시는 추후에 하겠지만 메타, 소니가 먼저 하고 애플은 내년 2월에 발표 및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경기 선행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3분기가 지금 실적의 어닝 쇼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닙니다. 실적 바닥에 주가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PC 시장이 코로나 언택트 효과가 종료되면서 매우 안 좋죠. 스마트폰은 유럽이 굉장히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죠. 그래서 부진한데 더 나빠질 곳이 있냐?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종전을 한다면 중국이 청도 또 락다운을 했습니다.
근데 해제를 한다면 뭐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7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를 보면 중국이 무려 마이너스 10%, 유럽이 무려 마이너스 29%입니다. 그래서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투자는 낙관적인 자세가 먼저 필요하니까요. 더 나빠질 곳이 있느냐 이겁니다. 좋아질 거리를 찾아야지 더 나빠질 거리만 찾으면은 지금 뭐 인버스를 지금 투자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를 회사를 보면은 93년에 창립이 되었고 젠슨 황이라는 스탠포드 석사 출신이 만든 회사입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반기 기준으로 GPU 처리 장치 쪽이 49%, 컴퓨터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비중이 큰데요. 51%입니다. GPU 쪽은 크립토, 암호화폐 비중이 10%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개월이라는 6months가 6개월이라는 표시고요. 자,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 반기 기준으로 미국 26%, 중국이 24.6%입니다. 중국에는 홍콩을 포함하고 있고요. 대만이 26.6%, 나머지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돼 있죠. 자, 반기 실적 엔비디아를 보면은 매출이 줄었을 것 같지만 반기 기준으로 23.2% 증가했습니다. Y로 보면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죠. 밀리언즈는 대략 13.8억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환율로 보면. 자, 영업이익이 46%나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근데 그 비용에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ARM 인수 무산 비용,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되죠. 그래서 에커지션 터미네이션 코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대략 이제 1.35 빌리언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1.86조로 보면 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10조, 17조, 17빌리언, 대략 23.5조, 시총은 335빌리언, 462조로 계산이 됩니다. 빌리언은 대략 1.38조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재고가 49.3%나 증가했습니다. 그 6개월 이렇게 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계속 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자체 재고에 유통망에 상당수의 재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량이 풀리면은 GPU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자, 게이밍 사업부 2분기 매출 급감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뭐 GPU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자, 2분기 실적을 먼저 보면은 매출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됐죠. 전분기보다 19%나 떨어졌고 그 YY를 보면 3%가 내려갔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분기보다 73%가 떨어졌고 작년 동기 대비 80%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게이밍 사업부만 보면 전분기로 44%가 떨어졌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33%나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출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데이터 센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1% 올랐지만 QQ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1% 올라서 조금 둔화가 됐다 이겁니다. 또 주가 급락 사유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이 돼서 이 GPU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 POW 작업 증명 방식에서 POS 스테이크 자신이 가진 암호화폐의 양에 따라서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는
하락 추세가 이렇게 급했다가 조금 완만해졌죠. 하락 추세 완만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게 결정타가 됐는데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자, 고성능 AI 칩인 H100과 A100이 이제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됐는데요. H100은 출시 예정이고 A100은 그나마 3년 된 구형 모델입니다. 그러면 R&D 비용을 써서 출시 예정인데 타격이 크겠죠. 사유는 군사 목적 사용 위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4억 달러 타격 가능성이 있다. 대략 5,370억인데 매출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은 24.6%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돼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테슬라, 뭐 애플, 타 기업도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 있어서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타격은 매출 1%니까 이거 자체로 크지 않지만 중국 매출 홍콩 포함해서 이렇게 큰데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게이밍 데이터 센터 매출 추이가 23년 이후에는 게이밍을 추월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멘텀을 보면 9월 말 GTC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하이엔드 제품 차세대 RTX 40 시리즈가 이제 공개가 되고 10월 이후에 실제 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자, 미국 기업 얘기를 할 때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주주 환원이. 제가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 캡처를 떴는데요. 2023년 12월까지 15빌리언, 그러니까 한 17조 이상을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각을 하고요. 뭐 엄청나죠. 그리고 리퍼처스를 자사주라고 이제 번역하시면 되고요. We have repurchased. 그러니까 이미 자사주 매입 완료한 게 대략 14조가 넘는 금액. 7월까지, 메이, 준, 줄라이, 7월 3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벌써 14조. 그래도 물론 마이너스 60% 떨어졌지만 이걸 다 그냥 자동으로 소각을 합니다. 얘네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을 전제로 하니까요. 그리고 during the second quarter and first half 하면 올해 1, 2분기 동안 그 3빌리언 대략 뭐 5조 그리고 7조 각각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각각 이렇게 그 쉐어 리퍼처스 그 자사주 매입을 했고 100 밀리언이면은 10억, 100억, 그러니까 한 대략 1,400억. 이거는 2,600억 정도, 2,700억 정도 각각 1, 2분기 각각 이렇게 그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차원이 틀립니다. 이래서 미국 하는 겁니다. 자, 3분기 실적도 게이밍이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전망입니다. 근데 주가가 고점됨이 이미 60% 하락했다. 그러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PER이 23년 실적 기준으로 봐도 46이면 여전히 높죠. TSR이 떨어진 게 15.3. 그 ROE는 여전히 높죠. 31%.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기업이 이게 최근 4분기 기준인데요. 실적 기준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자, 뭐 잠시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왜 가능하냐? 자본 사이즈를 계속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ROE가 막 애플이 70%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뭐 로키드 마틴이 100%도 넘게 나와요. 그렇게 큰 기업이 어떻게 나오지? 자사주를 소각하기 때문에 계속 자본 사이즈가 줄어서 그래서 ROE가 높고 이게 주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 비전은 자 메타버스, AI, 자율주행, 기후 예측에 이제 AI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옴니버스 플랫폼을 보면은 CEO 최근 인터뷰인데 프로덕트 디자이너와 캐드 디자이너, 엔지니어, 뭐 오퍼레이션 팀, 플래닝 팀, 예를 들어서 BMW에서 작업 방식이 이렇게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옴니버스 플랫폼에 올라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으로 보면 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매뉴팩처링, 제조업,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그래서 옴니버스가 어, 사업부가 아직 매출은 작지만은 장기 비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버크셔에서 버핏이 이끄는 회사죠. 블리자드 8.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13F에서 지분 확대 공시가 나왔습니다. MS가 인수 예정이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갑자기 블리자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분 확대를 했습니다. 게임 산업이 유망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 게임 산업이 지금 언택트 효과가 종료되면서 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재고 증가된 게 이제 뭐 상당한 리스크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반도체 ETF에서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살펴보면은 인텔은 사실 뭐 CPU에 아직도 강자지만은 뭐 지금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기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거의 유일한데 무려 13%나 14%나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60%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쇼크죠. 현금성 자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37조. 시총은 125빌리언, 172조인데 뭐 배당 주지만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인텔 재고 13%나 증가를 했고요. 뭐 AMD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70%.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R&D 비용이 숫자가 상당히 큰데요. 86%나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도 80%나 증가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여전히 크고요. 8.27조. 시총은 127빌리언입니다. AMD도 재고가 많이 증가했지만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고요. 자, 브로드컴. 약간 생소한 기업인데요. 반기 매출이 19%, 영업이익이 무려 70%나 증가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12.4조, 시총이 꽤 크죠. 문제가 없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설적인 기업이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52%, 엄청나죠. 반기 매출이 14% 증가, 영업이익도 27.3% 증가, 현금성 자산이 11.6조, 꽤 크죠. 시총도 209조이고요. 자, 퀄컴 영업이익률 38%, 굉장하죠. 많이 늘었습니다. 반기 매출 38.2%, 영업이익이 무려 91%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 중에서 AMD가 매출은 가장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91% 증가해서 가장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엔비디아 폭락한 영향이 컸지만 인텔이 또 많이 떨어지고 나머지 기업은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 9조 굉장하죠. 시총도 144빌리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